뇌졸중은 많은 사람들이 중풍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이 질병은 갑자기 쓰러지는 사건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그 이전에는 오랜 시간이 쌓이면서 서서히 진행되는 혈관의 병이라는 점이 더 본질적이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고 피가 흐르는 통로가 좁아지는데 여기에 생활 습관이 나쁘게 겹치면 혈액이 뭉치고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어느 순간 폭발하듯 증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뇌졸중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삶 전체의 결과물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실제로 이 질환은 단순히 노년층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 들어서는 젊은 층에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스트레스가 심하고 야간 근무나 밤낮이 불규칙한 직장인들 사이에서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비만과 고혈압과 당뇨가 젊은 나이에서부터 누적되면서 위험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는 혈관이 막히는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혈관이 터지는 형태이다. 혈관이 막히는 경우는 피와 노폐물이 엉겨 붙거나 혈전이 생겨 피의 흐름을 끊어버린다. 혈관이 터지는 경우는 혈압이 높거나 혈관의 벽이 약해져서 결국 버티지 못하고 파열되면서 피가 주변 조직을 압박하게 된다. 어느 쪽이든 뇌의 혈류가 막히거나 압박되면 세포는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한다. 단 몇 분 사이에도 손상이 빠르게 쌓이고 시간이 길어지면 손상이 영구적으로 남게 된다. 그래서 뇌졸중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 한쪽에 마비가 오거나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시야가 흐려지고 균형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발병 이전의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몸이 보내는 경고는 매우 조용하고 약하게 시작하기 때문이다. 몸은 나름대로 신호를 보낸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두통이 잦고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덜 들어가고 눈앞이 갑자기 흐릿해지는 등 미묘한 신호가 반복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말이 잠깐 꼬이고 혀가 둔해지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웃을 때 얼굴 한쪽이 잘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신호를 대부분 나이가 들어 그런가 보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 정도로 넘긴다. 특히 시니어층에서는 고혈압이나 당뇨를 오래 관리해온 사람일수록 몸의 변화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뇌졸중은 경고 없이 오는 병이 아니라 조용하게 맞이하는 질병이며 몸은 이미 충분히 신호를 보낸 상태인 경우가 많다. 더 무서운 점은 뇌졸중이 단순히 발생 순간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더 많다. 뇌의 특정 부위가 손상되면 신체 기능이 일부 또는 상당 부분 달라지게 된다.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손상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운동을 담당하는 영역이 다치면 걷거나 먹거나 말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가 손상되면 성격이 달라지거나 우울감이나 분노가 쉽게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뇌졸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삶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사건에 가깝다.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을 겪고 나면 이 병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그제야 실감하게 된다. 일단 쓰러지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진다. 식사나 이동이나 세면 같은 아주 기본적인 생활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재활 과정도 길고 힘든 과정이 된다. 재활은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간 지속되기도 한다. 그래서 뇌졸중을 겪고 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병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 이것은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간병비는 시간이 길어지면 월 단위로 큰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가족이 직접 간병을 맡는 경우도 많다. 그렇지만 가족이 간병을 맡을 경우 가족 구성원이 생업을 중단해야 하거나 시간을 빼앗기게 되면서 가정 전체의 생활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재활은 단순한 치료 과정이 아니고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다. 손에 힘이 들어가는 법을 다시 배우고 숟가락을 드는 법을 다시 배우고 말을 명확히 발음하는 연습을 다시 해야 하기도 하며 걷는 법을
다시 익히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재활 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환자 본인의 좌절감과 가족의 소진이다. 가족은 옆에서 도와야 하고 환자는 좌절과 분노와 우울을 오가기도 한다. 이런 상황은 단순히 의료적 문제를 넘어 정서적 문제와 관계적 문제까지 확장된다. 그래서 뇌졸중은 한 개인의 병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병이라고도 불린다. 뇌졸중이 무서운 이유는 한 번 쓰러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발률이 높다는 점도 있다. 혈관이 이미 손상받은 상태라면 다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뇌졸중 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마치 문제가 끝난 것처럼 생각하며 예전의 생활 습관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뇌혈관 질환은 대부분 생활 습관이 누적되면서 발생하는 것이어서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위험은 계속 남는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할 점은 이 질환이 시니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사회는 젊은 층에서 발생하는 뇌졸중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 젊은 나이에 쓰러지면 생업이 중단되고 가족의 생계까지 흔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자녀가 어린 가정에서는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최근 사례를 보면 야근과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이나 피로 누적이 큰 프리랜서나 영업직 종사자들 사이에서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뇌졸중은 나이가 들면 오는 병이라고 믿는 동안 이미 젊은 층에서는 조용히 퍼지고 있다. 뇌졸중은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거나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혈관 관리가 핵심이다. 혈관을 노화시키는 요소들은 대부분 생활 속에 숨어 있다. 대표적으로 과도한 염분 섭취가 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관 속 수분이 늘어나고 혈압이 상승하여 혈관의 벽에 부담을 준다. 기름진 음식과 튀김류는 혈중 지방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방해한다.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높아지고 혈관 벽의 손상이 가속화된다. 이런 음식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혈관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협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혈관 건강을 나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스트레스이다.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끌어올린다.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은 계속 긴장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작은 손상들이 반복되면서 혈관의 내벽은 거칠어지고 찢어진다. 여기에 혈소판이 달라붙고 염증이 형성되면서 협착이 만들어진다. 그러다 어느 순간 혈전이 생기면 혈관을 막고 피의 흐름이 멈추게 된다. 수면 부족 역시 혈관에 부담을 준다. 몸이 회복되지 못하면 혈압이 조절되지 않고 혈관 내 염증이 높아진다. 비만도 강력한 위험인자로 꼽힌다. 복부 비만이 있을수록 혈관은 더 많은 부담을 받게 된다. 복부 지방은 단순히 쌓이는 지방이 아니라 염증을 만들어내는 지방이라고도 불린다. 그래서 복부 비만은 혈관 건강을 손상시키는 대표적인 위험 요소이다. 운동 부족도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소이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혈전 형성의 위험이 올라간다. 반대로 규칙적인 걷기만으로도 혈액은 몸 전체를 부드럽게 돌며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과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한 운동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생각보다 넓고 다양하다.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말이 잘 나오지 않거나 발음이 부정확해지는 경우도 있다.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거나 이중으로 보이거나 한쪽 시야가 가려지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심지어 잠깐 정신이 멍해지고 집중이 떨어지는 것으로 시작될 수도 있다. 이런 신호는 몇 분에서 몇 시간 사이에 반복되다가 사라질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호를 무시하지만 여기서 조기의 관리가 들어간다면 큰 사건을 막을 가능성이 생긴다. 뇌졸중은 순간이지만 그 이후의 삶은 길다. 간병과 재활과 경제적 부담과 감정적 부담이 복합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혈관을 위한 식습관과 운동과 생활 관리가 큰 역할을 한다.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식습관은 단순한 유행이나 다이어트가 아니다. 혈관의 노화를 늦추고 혈액의 흐름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생활 방식이다. 이것이 바로 뇌졸중 관리의 첫 단계이다. 혈관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속 염증을 낮추고 혈액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다. 혈관은 매일같이 온몸을 돌며 산소와 영양을 전달하고 노폐물을 회수하는 일을 반복하는데 이 과정에서 작은 손상들이 계속 쌓인다. 이 손상은 젊을 때는 잘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면서 회복 속도가 느려진다. 여기에 생활 습관이 나쁘게 겹치면 회복할 틈도 없이 손상만 누적되고 결국 어느 순간 문제가 폭발하듯 나타난다. 그래서 혈관 관리의 핵심은 단순히 막힘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손상을 늦추고 회복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이 곧 뇌졸중 예방의 본질이다.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영양소이다. 항산화는 혈관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줄여주어 혈관 벽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활성산소는 스트레스와 흡연과 과식과 수면 부족 같은 생활 습관 속에서 계속 생성되는데 이 물질이 혈관의 내벽을 공격하면서 염증을 만든다. 그래서 항산화 작용이 강한 음식은 혈관의 시간을 늦춰주는 역할을 한다. 항산화 성분은 베리류와 토마토와 당근과 호박과 시금치 같은 식품에 많이 들어있다. 나이가 들수록 꾸준히 먹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두 번째는 오메가 지방산이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하며 혈관 염증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피가 지나치게 끈적하면 혈전이 형성될 위험이 커지고 혈관 내부에서 엉기기 쉬워진다. 반대로 혈액이 부드러우면 전신으로 흐르는 과정이 수월해지고 혈관에 무리가 덜 간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연어와 고등어와 청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으며 들기름이나 아마씨나 호두에도 풍부하다. 시니어들 중 생선을 자주 먹는 지역은 혈관 질환이 적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지방산의 역할 때문이다. 세 번째는 식이섬유이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식이섬유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고 혈중 지방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현미와 귀리와 채소와 해조류 같은 음식은 혈관 벽에 부담을 덜 주는 식습관을 만드는 기반이 된다. 특히 장내 미생물이 식이섬유를 분해하면서 만들어내는 짧은 사슬 지방산은 전신의 염증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장이 좋아지면 혈관도 좋아지고 면역도 안정된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연결되어 있다. 네 번째는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다. 이 미네랄들은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된다.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의 벽은 강한 압력을 계속 견뎌야 하고 이는 혈관의 마모를 가속화한다. 반대로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은 혈관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전해질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혈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바나나와 아보카도와 시금치와 콩류와 견과류 같은 식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섯 번째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식물성 성분이다. 이 성분들은 혈관을 탄력 있게 유지하고 혈액이 응고되는 과정을 완만하게 만든다. 블루베리와 포도와 녹차와 커피 같은 식품에 많이 들어있으며 장수촌 사람들의 식단에서도 자주 발견된다. 이 지역들은 오래 먹어온 식습관 자체가 혈관을 보호하는 방식이었고 그 결과로 혈관 질환과 뇌졸중이 적었다. 그리고 비타민 D도 주목받고 있다. 비타민 D는 단순히 뼈에 좋은 영양소로 알려져 있지만 염증 조절과 혈관 기능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햇볕을 통해 합성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합성률이 떨어지고 근무 환경과 생활 환경 때문에 햇볕 노출이 줄어들면서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이다. 연어와 달걀과 버섯에도 조금씩 들어있으며
필요시 보충제로 보완하는 시니어들도 있다. 이처럼 혈관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특정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유지되는 구조이다. 혈관은 온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의 문제는 결국 전신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혈관을 관리하는 것은 뇌뿐만 아니라 심장과 신장과 눈과 다리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 뇌졸중을 예방하는 식습관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상 전신 순환을 관리하는 것과 같다. 뇌졸중 예방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이다. 이 생선들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액을 부드럽게 하고 혈관 염증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 두 번째는 채소와 과일이다. 특히 색이 진한 채소와 과일은 항산화 성분과 식물성 영양소가 풍부하여 혈관의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준다. 세 번째는 견과류이다.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어 혈관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네 번째는 해조류이다. 해조류는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과 혈관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식품이다. 다섯 번째는 곡물이다. 특히 정제되지 않은 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과 혈중 지방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반면에 혈관을 손상시키는 식품도 있다. 대표적으로 지나치게 짠 음식과 튀김과 가공육과 단 음식과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가 해당한다. 이런 음식들은 혈압을 올리고 염증을 만들고 혈액을 끈적하게 하여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모든 음식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많이 먹으면 혈관에 부담이 쌓이고 결국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식습관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음식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을 만드는 것이다. 운동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관의 기능을 강화하며 체중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한다. 운동이라고 해서 과도한 운동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시니어들이 실천하기 쉬운 운동은 가벼운 걷기와 계단 오르기와 기지개, 스트레칭과 간단한 근력 운동이다. 걷기는 혈액이 몸 전체를 순환하게 만드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법이며 하루 30분 정도만 걸어도 혈관에 도움이 된다. 근력 운동은 근육을 통해 혈당과 혈류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스트레칭은 혈관과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순환을 도와준다. 체중 관리도 중요하다. 특히 복부 비만은 혈관 건강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복부 지방은 단순히 에너지를 저장하는 지방이 아니라 염증을 만들어내는 지방이기 때문이다. 이 염증은 혈관을 공격하고 혈압을 높이며 혈액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 그래서 체중이 조금만 줄어도 혈관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체중이 줄면 혈관이 받는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생활 습관 중에서 수면과 스트레스 역시 중요한 변수이다. 수면이 부족하면 혈관은 쉬지 못하고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며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수축한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관을 계속 압박하고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협착과 혈전 형성의 위험을 높인다. 따라서 뇌졸중 예방은 혈관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관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뇌졸중은 한 번 발병하면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된다. 간병과 재활과 비용 문제는 환자의 삶과 가족의 삶을 함께 흔든다. 환자는 몸의 기능을 다시 익히는 과정에서 좌절감을 경험하고 가족은 간병과 생업 사이에서 고민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뇌졸중은 예방이 가능한 부분이 크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생활의 작은 변화는 혈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조금 덜 짜게 먹고 조금 덜 달게 먹고 조금 더 걸으면 혈관은 그 변화에 반응한다. 혈관은 늦게라도 환경이 바뀌면 좋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장기이기 때문이다. 뇌졸중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된 깨달음이 있다. 그 깨달음은 건강은 치료보다 관리가 먼저라는 점이다. 혈관을 관리하는 것은 노년의 문제가 아니라
장년과 청년의 문제이며 가족 전체의 문제이다. 식탁에서의 선택과 운동에서의 선택과 마음을 다루는 선택이 모두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선택이 된다. 오늘 먹는 음식과 오늘 걷는 걸음과 오늘의 스트레스 관리가 나중에 삶의 형태를 결정하기도 한다. 혈관은 조용히 망가지지만 동시에 조용히 회복되기도 한다. 회복이 시작되면 몸은 여러 신호를 보낸다. 숨이 덜 차고 피곤함이 줄고 얼굴빛이 좋아지고 손발이 더 따뜻해지는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다. 혈관은 노인이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기관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다. 그래서 뇌졸중 예방은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니라 삶을 지키는 과정이며 가족을 지키는 과정이다.